조금만 더 주목해서 보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내린다. 금리가 내리면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같이 금리가 1% 내리더라도 짧은 거보다 긴 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 계산해 보니까 그냥 미국의 2년짜리 국채, 10년짜리 국채, 30년짜리 국채만 갖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금리가 1% 내렸는데 만약에 1년 투자 기간 1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는 투자 기간 1년 들고 갔다는 가정입니다. 투자 기간을 1년을 들고 가고 정리할게요. 보세요. 투자 기간은 1년이 경과를 했고 근데 여기에 지금 금리가 1% 내렸다는 그 뜻입니다. 왜 제가 투자 기간 1년 경과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1년 정도 경과해야 그 들고 있는 채권의 시간 가치가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만 볼게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보세요. 여기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갔을 때에 이 해당 채권의 총수익을 보니까 2년짜리는 6.9가 나왔고 10년짜리는 12.9가 나왔고 30년짜리는 무려 23% 정도 나왔어요. 근데 요 수익에 뭐가 들어있다? 자, 보세요. 총수익이 시간 가치와 플러스 가격이 올라간 게 다 반영되어 있는 게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죠? 이렇게 해서 듀레이션 효과에다 플러스 여기 뭐 예를 들어 1년에 4% 이자면 4% 이자가 또 반영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이 하락할 때 가격 하락이 어떻게 하죠? 즉 시중금리가 뜨면 채권가격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제 시중금리가 1% 내리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는 이렇게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채권이 1% 금리가 1% 상승했을 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원래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2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한번 보세요. 금리가 1% 떴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깨졌을 거잖아요. 근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3.2%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채권은 시간 가치와 가격의 변동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금리가 1% 올랐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깨졌을 거예요. 채권 가격이. 근데 반면에 여기 이자가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금리가 비록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들고 있으니까 똔똔이 되었다는 얘기고 반면에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동일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듀레이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채권 가격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깨진 걸로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똑같이 금리가 1% 내렸을 때는 이만큼 올랐는데 반면 1% 내렸을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적게 손실을 보는 거죠. 금리가 1% 똑같이 1% 오르고 1% 내렸음에 불구하고 1% 내렸을 때 가격 그 전체 투자 총수익보다도 1% 가격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총수익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요 시간 가치라는 버퍼가 쌓여서 가격 손실폭을 줄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시간 가치를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서 향유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되는 뜻입니다. 그래야 설령 깨진다고 하더라도 이 채권 이자가 들어오면서 전체를 이렇게 버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는 한번 곰곰이 한번 보시면은 되게 의미 있는 채권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듀레이션 효과, 그러니까 가격이 1% 오르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좀 길게 가면 시간 가치가 반영이 되면은 가격이 하락할 때도 하락폭을 줄여주고 반면 가격이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추가적으로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채권의 시간 가치는 정말로 중요하다. 정리를 하면은 나는 시간 가치만 가지고 가고 싶다면은 채권을 만기까지만 가지면은 시간 가치를 향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만기가 아니라도 그냥 길게 들고 있다가 내 중간에 팔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가격뿐만 아니라 시간 가치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하방 리스크는 줄여주고 상방의 가치는 더 상승시켜주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이런 건 한번 다시 두세 번 보시면은 다 이해되시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미래 재무계획입니다. 재무계획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이 돈 가지고 얼마 벌어서 이걸 앞으로 내가 결혼 자금을 쓰거나 노후 자금을 쓰기에는 그런 계획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반면 채권은 상대적으로 변동성도 높고 작도 만기까지 들어가면 딱 확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재무 계획을 하는 데는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자산을 배분하시는 것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연령대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이에요. 젊으신 분이면은 30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직 돈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론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채권 비중이고 주식 비중으로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동성이 큰 주식을 한 70% 싣고 안전한 채권을 한 30%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반면 내가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면서도 좀 미래에 좀 확정적인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대로 해야겠죠. 예를 들면 변동성 높은 자산들에 대한 비중은 많이 적고 한 30% 하시고 상대적으로 거의 확정적인 채권의 비중을 한 70% 가시는 게 좋을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변동성이 낮다는 건 그만큼 미래의 어떤 계획을 딱 세팅하기 좋기 때문에 연세가 많고 또 자금의 용처가 많을수록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채권의 비중을 크게 해야 된다. 어떤 재무계획이 딱 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를 방금 제가 연령대별로 해서 주식채권 비중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주식의 비중이 크고 나이가 많을수록 채권의 비중이 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또 이런 방식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사람이라도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2년 뒤에 결혼을 하려고 해요. 목돈을 가지고. 근데 1년이 합시다. 1년 뒤에 목돈을 가집시다. 근데 1년 뒤에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한 2억을 모으려고 해요. 2억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내가 2년 뒤에 2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한 1억 5천이 있어요. 근데 1년 뒤에 2억이 필요한데 지금 1억 5천이 있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주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틀린 어프로치죠.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죠. 예를 들면은 현재에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아직 나이와 관계없이 이거 언제 내가 길게 3년, 5년 뒤에 내 돈 쓸 거니까 관계없어라 하면 이론적으로 주식의 비중이 크고 채권의 비중이 작아야 되지만은 만약에 돈을 써야 될 시점이 좀 상대로 가깝다고 하면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좀 확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는 자금의 필요 시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되고 채권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볼게요. 사실은 제가 원론적 얘기인데 사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변동 낮은 채권의 자산이라는 거는 특징 때문에 나이로 얘기를 하면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동성이 작은 채권의 비중이 커야 되고 또 나이와 관계없이 자금의 소요 시점으로 봤을 때 자금의 소요 시점이 멀리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긴 호흡을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비중이 크지만은 상대적으로 돈을 써야 될 시점이 1, 2년 안에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하면은 상대 변동이 큰 주식보다는 채권형 자산이 훨 더 기묘하게 쓰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는 제목 딱 있어요. 어떤 얘기냐? 경기 침체가 되었을 때 가격이 상승하더라. 물론 여기서 말한 채권은 국채에 국한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주식은 경제가 무너지면은 이론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근데 채권, 특히 국채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그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대다수의 우리네 이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아닐까요? 직장 내지 사업체.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상당수 부분이 부동산. 그리고 여기에 주식. 대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다수의 분들의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인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우리 개인 자산의 주력 포트폴리오가 경제 상황에 똑같이 작동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직장과 사업체, 부동산, 주식 모두 다
경제가 좋아야만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산이나 포트폴리오가 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경제가 나빠지면 모두 다 가격이 하락하죠. 가격이 하락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은, 자, 볼게요. 경제가 나빠지면은 직장 구조조정하잖아. 잘릴 것이고, 사업 당연히 어려워질 것이고, 경제가 나빠지면 부동산 가격은 더 할 나위 없이 하락할 것이고, 경제가 나빠지면 주식도 하락하잖아요. 근데 혹여나 여러분,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만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즉, 경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렇게 up and down이 있잖아요. up and down. 근데 이렇게 경제가 무너질 때 내 모든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다 하방으로 내려가는 쪽 갖고 있으면 너무 불안할 거예요. 주식이 대표적인 거고. 근데 채권은 어떻다? 이렇게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은 올라가더라. 특히 국채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채권을 국채를 갖고 있어야 되고, 특히나 주식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저는 채권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포트폴리오니까요. 좀 전에 제가 이제 주식이 경기 하락기에 하락한다고 했고, 반면에 이제 경기 하락기에 채권은 올라간다고 했는데, 특히나 제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채권은 꼭 국채가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식이 무너질 때 지난 한 20년 동안에 국채 자산이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언제였냐면은 2000년에 IT 버블일 때, 그리고 2002년에 미국 경기 침체 때, 2008년 리만 사태 때 모두 다 S&P 500입니다. 24% 깨졌고요. 22% 깨졌고요. 36% 깨졌어요. 그때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다 나빠졌고 다 리만 사태 다 힘들었잖아요. 근데 국채는 그때 어떤지. 이게 미국 국채인데요. 미국 10년 국채인데 2000년 IT 버블일 때 미국 국채 투자했으면 거의 한 20%가 났고요. 그리고 2002년에 리세션 때 19% 났고요. 리만 사태 때 미국 국채를 투자했으면 22%가 났어요. 즉, 이 자산, 한쪽 자산이 쭉 밀릴 때 정확하게 반대로 이렇게 국자산이 많이 올라갔더라. 이게 역사의 검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처럼 긴축을 많이 해서 이제 좀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오로지 불안한 상황에서 마음을 너무 졸이시기만 하지 마시고, 불안한 상황일 때 반대편에 경제가 무너질 때도 올라가는 자산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주식이나 채권만 갖고 있으면은 이런 상황에 그대로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국채를 주로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해칭이 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식 대비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 침체 시 가격이 올라간다는 장점입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네 가지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대비 어떻다? 안전하다. 변동성이 낮다. 두 번째, 주식은 가격 상승에만 기대해야 되는데 채권은 그냥 들고만 있어도 된다. 시간 가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어떤 거였죠? 미래 어떤 재무 계획을 세우기에 되게 좋더라.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거나 또 자금 소요 시점이 가까울수록 채권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경제가 나빠질 때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밀리지만 반면 채권, 특히 국채는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식 대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채권을 가지고 어떤 재테크의 효율성, 자산 배분을 구축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